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방금 영상을 찍다가요. 이 친구놈이 전화가 오는 바람에 영상을 한 15분 정도 찍고 있었는데, 한 20분 정도 찍을 생각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지금 새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거 편집하는 방법을 몰라요. 편집하는 방법을 몰라서, 새로 찍기로, 하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데요. 자, 이 솔리드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분이 계셨죠. 뭐 어제도 원래 어제 제가 좀 이 솔리드를 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릴 생각이었었는데 어제 제가 일이 좀 있어서 뭐 그냥 오늘 아침에도 특별한 일 없으면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이 솔리드 언제쯤 팔면 좋을까요? 그렇게 좀 물어보셨어요. 자, 제가 점쟁이면 알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뭐 언제 팔면 된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뭐 이따가 좀 그 대충 어떤 시점 정도 뭐 그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저 딸을 낳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걔 시집 보낼 걱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시집 보낼 걱정은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홍기가 차면 그때 가서 저 언제 시집 보내면 되지? 그렇게 걱정을 하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많이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좀 변동성 자체는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도 작년에 제가 뭐 토마토 TV 방송 출연해서 얘기 드릴 때 그때 뭐 3,000원대부터 매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조금 나중에 산 거는 조금 비싸게 산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평균 단가가 5,900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 5,900원이면 안전빵입니다. 지금 이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 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쫓아가서 잡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변동성이 생기면 못 견뎌요. 못 견디는데 주식을 싸게 잡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하게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싸게 잡았을 경우에.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싸게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인와이어리스를 뭐 11,000 얼마에 매수를 하셨다고 45,000원인가 뭐 그때쯤에 매도했다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유튜브 댓글을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것도 마찬가지 뭐 TV 방송 출연할 때 그때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알았다면 말렸겠죠. 왜 파십니까? 그 좀 더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이 솔리드도 마찬가지 충분히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는 그 전에 솔리드에 대한 영상을 제가 2개 정도 올려드린 게 있죠. 총 3개네요. 뭐, 저 찾아보시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받고 했던 강의, 뭐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게 1시간짜리 영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종목을 안 드리면 좀 서운하실까봐 제가 한 종목 딱 찍어서 드린 게 솔리드였어요. 근데 그때 주가가 뭐 4,000원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4,000 뭐 한 2, 300원 정도?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 자, 요런 것들은 싸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권이에요. 싸게 산 분들의 특권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솔리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크게 보면 2가지 모멘텀이라고 인빌딩 중계기하고 그 다음에 28기가 대역에 있는 그 소형 중계기. 자, 근데 그 외에도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유럽 쪽에 지금 인빌딩 중계기 경매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매 결과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나오진 않는데요. 자, 요게 아마 좀 수주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수주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쪽 주파수 경매가 끝났지 않습니까? 미국 쪽 주파수 경매 끝났으니까 그쪽에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5G망 구축에 들어갈 거고요. 자, 그렇다면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이죠. 자,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뭐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28기가 대역에 소형 중계기를 KT하고 같이 뭐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작년 10월인가 11월 달인가 그때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G 대역은 두 가지 대역이 있어요. 3.5기가 대역이 있고 28기가 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꿈꾸는 5G 같은 경우는 다 28기가 대역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뭐냐 하면 뭐 이족의 사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뭐 자기들끼리 통신을 하면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뭐 어떤 반응을 하고 뭐 이런 시대가 곧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3.5기가 대역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28기가 대역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한참 또 핫할 때가 많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응 속도입니다. 반응 속도인데 뭐 사람이 뭐 인지를 했더라도 반응을 늦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탁 튀어나왔는데 사람 치고 난 다음에 사람이네? 그러고 브레이크 밟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3.5기가 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잘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한 대밖에 없다라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뭐 자율주행 웬만한 차들 옵션으로 뭐 상당히 좀 그렇게 자율주행 쪽 뭐 이런 쪽이 옵션으로 붙어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겠지만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이 28기가 대역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구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뉴스가 있었어요. 자, 어제 관련되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지금 3.5기가 대역을 막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28기가 대역에 대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제. 뭐냐 하면 이 28기가 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어디를 불문하고 제대로 이게 성공을 해서 뭐 활용한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또 이 28기가 대역에 그 망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망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자, 뭐, 이통 3사가 내년부터 28기가 대역 이동통신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 정부하고 공공기관이에요. 정부하고 공공기관에 이런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 정부가 빨리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청이요. 자, 요게 뭐 광교로 이전을 하죠. 자, 그 이전되는 걸 고려해서 내년 9월 달 정도에 이 경기도청에 5G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 그렇게 내년 9월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SK텔레콤만 하느냐? 뭐 그건 아니고요. 자, KT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 그 다음에 세종시, 그 다음 한국철도공사, 자, 요런 쪽에 5G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LG U+ 같은 경우는 금호공대 교직원이나 그 다음 학생들, 뭐 교직원이나 학생들을 위한 공공망을 구축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큰일이에요. 자, 뭐냐 하면 이 지금 3.5기가 대역을 투자가 아직도 덜 됐잖아요. 아직도 투자가 한참 덜 됐는데 3.5기가 대역을 투자를 하면서 곧바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바로 28기가 대역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먼저 실험을 해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쪽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구축을 할 수 있겠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이게 구현된 그 실제 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구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모델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뭐 이 통신 쪽 위상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크게 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하웨이 쪽이 저 5G망 구축을 하는데 삼성전자보다 기술이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3.5기가 대역에서 그런 거예요. 자, 28기가 대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28기가 대역의 장비를 먼저 개발을 했어요. 자, 28기가 대역을 개발을 했으니까 3.5기가 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웨이한테 3.5기가 대역에 막 이렇게 개발을 하던 화웨이한테 야, 28기가 대역 장비 만들어봐 그러면 못 만듭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좀 기술 개발이 이렇게 좀 진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28기가 대역 쪽에도 우리가 굉장히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일을 전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1분기, 2분기 때 적자잖아요. 적자 났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뭐 일을 못했으니까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1분기에 27억 정도 적자 나고 2분기에 52억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맞추면 79억 정도가 적자가 났네요. 80억 가까이 적자가 났는데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까딱없어요. 까딱없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 거죠. 자, 하반기에 바로 시행될 것들이 인빌딩 중계기가 있죠. 이 5G 같은 경우는 오늘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솔리드 영상이 두 개가 있고 또 그 전에 뭐 100만 원씩 받고 했던 강의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보시면 꼭 이 솔리드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솔리드에 대한 것만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솔리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인빌딩 중계기를 주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뭐 우리나라에 인빌딩 중계기 하는 기업이 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좀 앞서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5G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3.5기가만 돼도요. 이 전파가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그런 성격이 강해집니다.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어떤 장애물 이런 거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껏해서 통신 요금 더 주고 5G 쓰는데요. 밖에서만 쓸 수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니들 밖에서는 5G 쓰고 안에서는 LTE 써라 그러면 이거는 뭐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을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통신사들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인빌딩 중계기 쪽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유럽이나 미국 쪽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갖다 달아야 돼요. 뭐 우리나라 전파는 못 뚫고 들어가고 유럽, 미국 전파는 뚫고 들어가고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고요. 자, 일을 하나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요걸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전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거죠. 자, 2019년 9월 11일 날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건데요. 자, 요런 게 보면 정정 전에는 자, 올해 8월 31일까지 공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뭔 일을 했어야죠. 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3월 31일로 내년 3월 31일로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도 볼 수 있죠. 인빌딩 중계기들 뭐 요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뭐 백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 있죠. 뭐 제넥신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려드렸습니다만, 그 조금 일찍 보고 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제넥신도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을 겁니다. 뭐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얘기는 미국 쪽이 야, 니들 11월 1일부터 백신 접종 받을 준비해. 뭐 되겠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뭐 이런 쪽은 가면 갈수록 조금 잠잠해질 가능성이 많고, 그동안 미뤄놨던 안 하면 안 되는 투자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집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저거를 한번 볼게요. 움직임들, 그냥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비교를 해드렸었는데요. 단순 무식하게 한번 볼까요? 우리 단순 무식하게 봐도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2월 달부터 2012년부터 한번 쫙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네요. 2,000원대에서부터 8,000원대까지 4배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때가 LTE 투자할 때 아닙니까? 자, 이 인빌딩 중계기 같은 것들, 이 솔리드가 만드는 것들은 기지국 제일 처음에 올라오는 것들이 기지국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지국들. 자, 그리고 뭐 중계기들 이런 것들인데 조금 늦게 반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늦게 이게 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인와이어리스 뭐 이런 것들 막 말씀드리다가 작년부터는 제가 KMW 종목 상담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저 같으면 이제 KMW 안 삽니다. 솔리드 같은 거 사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 이유가 KMW 같은 경우는 미리 좀 투자가 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주가 자체는 그동안 그런 것 때문에 못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자, 단순 무식하게 계산을 해서 LTE 때 4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5G 때 얼마가 올라와야 되겠어요? 단순 무식하게 계산을 해도, 자, 이때 올라온 걸 이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때 올라온 거는 이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뭐 3천 몇백 원대, 4천 원대 정도. 자, 이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서 1년 정도 이렇게 옆으로 기었던 구간이 있으니까 올라온 거는 요때부터다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가격이 저점 기준으로 한 4천 원대 정도 돼요. 뭐 이 가격 이 정도 4천 원대 정도 되니까 단순 무식하게 계산을 해도 4416, 16,000원 정도는 나오네요. 그런데 LTE 때 투자되는 것보다 5G 때 투자되는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러면 많이 더 가야 되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더 가야 될 겁니다. 또, 이게 28기가 대역의 그 소형 중계기를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28기가 대역이 투자가 되게 되면,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자,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댓글 올려주신 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자,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딸 시집 보낼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뭐 재무적인 그런 리스크랄까 뭐 그런 건 없는지 한번 조금 좀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요쪽에, 요거를 볼게요. 자, 반기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요. 자, 전환사채가 있어요. 보시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쭉 위에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뭐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 유동부채가 있고 뭐 비유동부채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전환사채가 딱 나온 게 있죠. 한 100억 정도 전환사채가 여기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채권이 전환사채입니다. 자, 요게 보면, 주 14에 있다 그러네요. 자, 주석 14에 있다 그러니까 14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시다 보면, 14, 16이고 지나왔네요. 자, 보시면 요게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쭉 뜯어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보면 2020년 5월 20일 날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있대요. 자, 그러면 100억을 발행을 했죠. 100억을 발행을 했고,
자, 쭉 내려가다 보면 이자율, 뭐 상한 보장 이자율, 이자는 안 준다라는 조건으로 발행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 전환가액이 아이고야 5,584원이네요. 자, 5,584원. 뭐 우리 저 물어보신 저 분하고 비슷한 단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남겠죠. 지금 팔아도 엄청나게 남을 것 같은데 언제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팔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딱 보니까 전환기간이 여기 딱 나오죠. 자, 발행 후 1년 경과 후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 발행한 날짜가 올해 5월 20일이니까요. 1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렇죠. 뭐 최소한 2021년 5월 20일 이후는 돼야 이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저 주가를 희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 단순하게만 봐도요. 28기가 대역에 있는 그런 얘기를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28기가 대역에 있는 거는 그 빔포밍 방식으로 좀 서비스를 한다 그래요. 빔포밍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무대에 이렇게 한 사람이 서서 뭘 할 때 이 서프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개 중계기들을, 소형 중계기들을 막 달아갖고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곳, 그쪽에다가 전파를 집중적으로 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소형 중계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는, 뭐 끝난 거죠. 들고 계셔야죠. 보유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뭐 이게 좀 아직까지 우리 저 시청자님이 보시기에는 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팔 이유가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 솔리드를 뭐 4,000원대 초반, 중반, 5,000원대, 제일 비싼 분들이 5,000원대 뭐 그때 매수를 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그 사람들도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면 친구한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냥 이래. 네 하는 일 본업에 충실해. 뭐 그냥 냅두면 돼. 뭘 어떻게 할 일 없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팔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뭐 제넥신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는 거고요. 자, 팔 이유가 생기면 그때 팔아야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쭉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향후에 투자될 부분들도 굉장히 커지고 또 28기가 대역에 지금 얘기가 어제 첫 얘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공공망에서 그런 걸 또 구축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팔 이유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올해 말 정도까지는 일단 들고 가보는 게 맞을 거고요. 내년 초 정도나 초중순 정도 뭐 그때쯤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뭐 그런 때가 있죠. 자, 그때는 한번 이 주가 흐름을 한번 봐서 그때는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그 전에 연말까지도 이게 뭐 너무 올라서 그때 밸류를 전부 다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가격대까지 도달을 한다라면 그때는 뭐 조금 정리를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팔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 기억하시고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아침 시황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